자, 토지 이동 신청, 뭐 토지 이동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토지 이동 신청은 약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토지 이동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토지 외모의 변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실 적에는 토지 표시상을 새롭게 정한다거나 변경 또는 뭐까지 말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출제자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상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말소하는 것을 슬그머니 빼놓고 맞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암기할 때는 이렇게 말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억을 해 두시고, 따라서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골백 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외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의 변경 등은 토지 이동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50원에서 100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외모에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등의 사유는 토지 이동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됐죠? 토지 이동사유는 크게 일반적인 토지 이동사유고 특수한 토지 이동사유 두 가지로 나눠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난이도 조절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보통 이쪽 한 문제, 그죠? 이쪽 한 문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놔야 돼요. 일반적인 토지 이동사유에서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성 말소 6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특수한 토지 이동사유는 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오류 정정,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 이거 말고도 토지 이동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지적법에서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8개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이쪽에서는 딱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대상 토지 또는 그 사유 등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 대상 토지나 그 실체적인 사유 등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과연 이 해당 신청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며칠인지 그런 걸 또 물어봐요. 그리고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지적 측량 수행자는 과연 측량을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마지막은 그 해당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반드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비고란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문제짜리 토지 이동 사유 한번 가보는데, 자,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여기 제가 매 플러스 누 그랬어요. 새로이 조성한 토지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니까 매립지야. 그래서 매립지 플러스 누락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새로이 조성된 토지는 대표적인 토지가 공유수면 매립지야. 그리고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니까 누락지입니다. 그래서 매립지 플러스 누락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등록 전환이란 임야 대장 쪽에서 어느 쪽으로 토지 대장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하지, 거꾸로는 넘어올 수도 없지만 설사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건 등록 전환이란 개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죠? 뭐 이렇게 자르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죠? 뭐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다 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합병,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합치고자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국토법에 따른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대표적인 지목 변경 대상 토지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해면성 말소 대상 토지는 뭐 포락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포락지가 뭐냐면, 그죠? 포락지가 뭐냐면 지적 공부에 등록돼 있는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그죠? 그래, 자고 일어나 봤더니 내 토지가 바닷물에 잠겼대요. 바닷물에 잠겼다라고 해서
막바로 해면성 말소 대상 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토지가 해면성 말소 토지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주저앉은 토지 그래서 포락지 그러죠. 이렇게 간단하게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축척 변경은 뭡니까 했더니 축척 변경은 임야도상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고 지적도상에서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무슨 축척? 큰 축척으로 넘어가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하지.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넘어올 수도 없지만 그건 설사 넘어왔다고 할지라도 그건 축척 변경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록상 오류 정정 그러죠. 토지 표시상이 잘못 등록돼 있어서 그것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돼 있어서 그것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 토지 사유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과연 신청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데 신청 의무가 있다면 보통은 그 기산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입니다. 자, 신규 등록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의무 있어요. 등록 전환 신청 의무인데 분할 합병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것은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하려면 하는 거고 말려면 마는 거야. 그죠? 근데 분할이나 합병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분할의 경우에는 일필지의 일부 그래요. 그죠?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형질 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대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일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잘려서 별개의 필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적에는 그 용도가 다르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분할 신청 의무 있어요. 합병의 경우에도 임의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강제 합병 대상 토지,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는 어떤 토지가 있습니까? 했더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그래요. 공동주택의 부지. 우리가 흔히 주택법에서는 단지 그래요. 그리고 11개의 지목의 토지가 있는데 그 11개의 지목의 공통점은 공공용 지목이야. 뭐라고요? 공공용 지목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랄지 공공용 지목의 토지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합병 신청 의무 있어요. 지목 변경도 신청 의무 있고 해면성 말소도 신청 의무가 있는데 여기는 자기 소유 토지가 바닷물에 가라앉아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소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그죠? 한 달 고민할 시간 말미를 조금 더 줘야 돼요. 이따만 딴 것들은 전부 다 60일 이내인데 요놈만 90일 이내요. 그죠? 90일 이내. 소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말소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 토지 소유자가 동기간 내에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은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오류 신청, 오류 정정은 신청 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소관청의 직권에 의할 수도 있다. 그건 등록상 오류 정정도 마찬가지야.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소관청의 직권에 의할 수도 있는데 등록상 오류 정정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신청의 사유는 제한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사유는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약 7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돌아가 주셔야 돼.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물어봐요. 신규 등록 측량해야 돼요. 측량을 해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결정을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 놔야 돼요. 등록 전환 측량해야 됩니다. 분할 측량해야 돼요. 그러나 합병이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측량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있던 경계점마저 소멸하기 때문에 측량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합병이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토지 이동 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과연 합병의 경우에는 양필지가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사 정도는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그 해당 토지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실사 정도는 해봐야 돼. 그 다음에 해면성 말소의 경우에는 일필지 전부가 바닷물에 잠겼다라고 하면 경계만 말소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해필이면 일필지 일부만 바닷물에 잠겼으면 측량해야 돼요. 축적 변경 당연히 측량해야 되고, 등록상 오류 정정의 경우에는 측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소재나 지번, 지목 등이 잘못 등록돼 있어서 그걸 정정을 했다 그러면 측량할 필요가 없겠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 정정하고자 할 적에도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면적을 정정한다 할지 경계를 정정하고자 할 적에는 반드시 측량을 해서 등록상 측량 성과도를 소관청에 제출해 줘야만 면적을 정정을 해줄 수 있다라거나 경계를 정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됐습니다. 측량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비고란으로 가보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죠? 신규 등록 시에는 대장이나 도면은 존재할지언정 등기부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탁 내지는 촉탁할 거리 대상이 없어서 신규 등록은 대표적인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얘기는 신규 등록 시 토지 표시상은 물론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해서 등록 공시해 줍니다. 등기소 쪽 자료가 없기 때문에 등기소 쪽 자료를 기초로 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준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시, 그죠? 등록 전환 시 보통은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되는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만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토지도 있어요. 그죠?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것도 물어보니까 이것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분할의 경우에는 일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분할 신청 의무 있다라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려서, 이럴 때 분할 신청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목 변경 신청서도 꼭 함께 제출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합병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합병 제한 사유라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를 물어볼 텐데,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는 기왕에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랄지 공공용 지목의 토지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합병 신청 의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병 제한 사유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합병 제한 사유는 이겁니다. 여기 일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아주 깨끗한 토지야. 여기 이웃하는 토지에 뭐가 설정이 돼 있어요? 지상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양필지는 합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합쳐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일필지 일부에 뭐가 설정돼 있는 꼴이 된다.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꼴이 돼서 이건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깨끗한 토지가 있고 여기 이웃하는 토지에 뭐가 설정이 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 양필지는 합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합쳐봅니다. 그러면 합쳐보면 일필지 일부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꼴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꼴이 돼서 이건 합칠 수 없어요. 그리고 양필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저당권이 설정되게 된 등기원인 및 연월일 접수번호까지 동일하대요. 이런 걸 보고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래요. 이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합쳐보면 일필지 전부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꼴이 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꼴에 대해서 이건 합병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합병 제한 사유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지목 변경은 뭐 특히 물어볼 내용이 없을 테고, 해면성 말소입니다. 이 주저앉은 토지가 지형 변화 등의 사유로 다시 토지가 됐대요. 그러면 토지 아닌 놈이 다시 토지가 됐는데, 그걸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토된 토지 그래요. 그죠? 성토된 토지는 토지가 됐으니까 이제 토지로서 회복 등록이 가능한데, 이 포락시의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무주의 부동산이 될 거야.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봐주니까 국유로 회복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토지 이동사유는 일반적인 토지동사유고 특수한 토지동사유가 있다. 일반적인 토지동사유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성 말소가 있는데, 대상 토지 신청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측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개개의 사유 중에서 꼭 물어보는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을 해두자, 이런 얘기죠. 자, 축척 변경입니다. 특수한 토지동 사유 중에 하나인 축척 변경. 먼저 번에 축척 변경 뭐 정의하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축척 변경 출제가 될 텐데, 이거는 무조건 숫자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절차적인 요건을 보면은 시행 지역 내, 그죠? 시행 지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러죠. 점유자는 꼽살에 낄 수 없어요.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의 뭐를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동네 중립적인 위원회인 축척변경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축변위의 의결을 경유를 해서 최종적으로 누구로부터? 시도지사로부터, 그죠?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축척 변경을 시행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대도시시장도 꼽살을 끼죠. 자, 이렇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의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시행 주체는 항상 소관청입니다. 그죠? 지적 소관청은 지체 없이 우리 동네 축척 변경 시행을 합니다라고 시행 공고를 하게 될 거야. 시행 공고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20일 이상, 그죠? 20일 이상 시행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행 공고를 하게 되면 이 동네 토지 소유자 등 그래요. 그죠? 토지 소유자 등은 등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의미니까 여긴 점유자도 끼겠죠. 토지 소유자, 점유자 등은 이 공고한 날로부터, 그죠?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놔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그죠? 의무를. 왜 설치를 합니까? 그러면 이 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축인 소관청이 있어요. 그죠? 소관청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냐면 이 동네 지적 공부 함부로 정리할 수 없어요. 그죠? 지적 공부도 정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경계 복원 측량 그래요. 경계 복원 측량도 실시할 수 없어요. 그죠? 측량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지해 놔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정지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 그래요. 우리 동네 축척 변경 끝났습니다 라고 확정 공고일까지, 그죠? 스탑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왜 지적 공부 정리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토지 소유자 등이 설치를 하게 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축척 변경을 위한, 그죠?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를 해야 돼요. 측량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그러면 소유자 등이 설치를 해놓은 경계점 표지, 그죠? 경계점 표지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축척, 큰 축척 얼마짜리를 가지고 500분의 1짜리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시행지역 내 토지 표시상을, 그죠? 토지 표시상을 새롭게 결정하고자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장부의 이름이 뭐냐면 지번별 조서 그래요. 뭐라고요? 지번별 조서라고 하는데 이건 청산시에, 그죠? 청산시에 무슨 자료로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측량 전의 면적하고 측량 후의 면적의 증가 감소 내역이 이 지번별 조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부를 기초로 해서 청산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야. 면적의 증가 감소가 없다라면 청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라면 반드시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을 하고자 하면은 이 동네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그죠? 제곱미터당 이 금액을 먼저 알아놔야 돼요. 이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은 중립적인 위원회인 축변위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번별 조서에 나타나 있는 증가 감소된 면적을 곱해주면 청산해야 할 돈이 나와요. 그죠? 청산해야 할 돈이 이렇게 산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청산금을 산정했다는 사실을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죠? 15일 이상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15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고 이 공고일로부터, 그죠?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죠? 20일 이내 청산금을 납부하라고, 그죠? 납부를 하라고 고지를 한달지 수령을 해가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죠? 수령을 해가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이내 청산금을 소관청에다 납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역시 6월 이내 소관청은 청산금을 토지 소유자한테 어떻게 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동네 축척 변경 끝났습니다 라고 확정 공고를 하게 되고 이 확정 공고일 날 뭐가 있는 것으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할 사항이 있으면 등록을 해주고 관할 등기소에 촉탁해 줄 사항이 있으면 촉탁을 해주면 축척 변경 끝났습니다 라는 얘기죠. 끝났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축척 변경에서는 여기 이제 뭐 15일, 20일, 6월 뭐 이런 숫자를 물어봐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뭐 20일 이상 공고, 30일 이내 설치, 그죠?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니까 숫자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료에 특수한 토지동 사육을 해갖고 축척 변경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조를 해주시고 또 하나의 특수한 토지동 사유인 등록상 오류 정정 한번 가보죠. 등록상 오류자를 빼고 그냥 정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요건 비교적 간단해요.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토지 표시상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놓고 봤더니 잘못 등록해놨다는 얘기야. 이것을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놓고 봤더니 잘못 등록되어 있어요. 오류가 있음이 발견하면 이거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을 해줘야 돼요. 사실 정보를 정정한다, 권리 정보를 정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토지 표시상의 정정 사유는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뭡니까?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소관청의 뭡니까? 직권에 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사유는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관청의 직권의 정정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지 않았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정정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사유는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한 7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7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사유가 금년도 유력하니까 이거 좀 꼭 좀 기억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 돼. 조금 이따 거기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소유자의 정정사유는 2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하나는 기등기지야. 그죠? 기등기지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는 토지죠. 그 다음에 미등기지입니다. 등기부가 없는 토지야. 자, 기등기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정보라는 얘기야. 그죠? 권리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쪽 자료에 기초해서 등기소 쪽 자료에 기초해서 그죠? 정정을 해주면 돼요. 미등기지인 경우니까 이거는 등기소 쪽 자료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관계 증명서류에 따라서 정정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사유는 첫 번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다라 할지 면적의 증가 감소 없이 위치만 바로 잡는다고 해서 위치 정정 그래요. 그 다음에 경계의 부적합 그래요. 그죠? 경계의 부적합은 뭐냐면 이런 얘기야. 해필이면 한 필지가 양도면에 그죠? 이렇게 도면이 접합되는데 양도면에 걸쳐서 등록되어 있다고 해봐요. 이 도면을 띄었다 붙이면 경계가 딱 접합이 돼야 되는데 경계가 이렇게 어긋난 토지, 그죠? 이런 토지를 발견한 경우 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경계의 부적합 그래요. 그리고 지적공부 작성, 재작성 시 잘못 정리됐다랄지 측량성과의 내용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측량성과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됐다랄지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 의결서 그래요. 지적위원회라고 하면 지방지적위원회하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따라서 정정을 하고자 한달지 잘못 전산 입력이 됐을 때 그죠? 요 7가지 정도의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사유는 꼭 좀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축척 변경, 특수한 토지 동사유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 오류 정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